하쌤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 문제를 카페에 올려줬습니다. 그 학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댓글만 해도 무려 6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면 눈을 뜨고 답을 찾으면 3초이고 눈을 감고 답을 찾는다면 10초입니다. 왜냐하면 제목과 단위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죽더라도 표의 제목과 단위를 읽고 죽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목과 단위를 확인하는 순간 답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표의 제목이 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로 구성된 표를 통해서 수들요, 측정치 값은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자, 지수는 무엇인가 관계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산출값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표의 각 데이터는 측정치가 아니고 산출값입니다. 이 산출값을 통해서 수두료라고 하는 측정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 1번을 보세요. 퍼센트로 구성된 표를 통해서 퍼센트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맞는 겁니다. 3번을 보세요. 3번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냐면은 10.8이라는 계산력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법을 묻고 있습니다. 비율의 차이값은 퍼센트 포인트를 씁니다. 자, 2012년 하수도료 전년 2011년 대비 10.8% 이거 계산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25 빼기 7은 18입니다. 이거 계산하지 못할 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법 알고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리트러시라고 그럽니다. 4번 자, 증가했다. 그러면 계산 공식은 분모 기준분의 분자는 비교과 마이너스 기준입니다. 이 공식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동원해서 풀면은 시간만 낭비하고 답은 엉뚱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수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통계표를 읽는 방법 이와 같은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통계표를 보세요. 첫 번째 칸은 총지수입니다. 제목이 지수이면서 첫 번째 칸은 총지수 그러면서 두 번째 칸은 요금에 대한 세 번째 칸 요금에 대한 네 번째 칸 요금에 대한 표현입니다. 표현. 요금은 측정치입니다. 지수는 산출값입니다. 그런데 표의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료, 상수도료, 하수도료는 비록 측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 이 데이터는 측정치가 아니고 산출값입니다. 그래서 2010년을 기준으로 두고 2010년도 상하수도료가 100이라는 얘기는 그 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측정할 때
즉 2010년도 상하수도의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을 두자 이겁니다. 100을 두자. 상수도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을 두자. 하수도료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을 두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퍼센트 또는 지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설명.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 15년 이 값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의 뜻은 보다의 뜻이죠. 무엇인가를 보다. 그럼으로써 비교할 수 있다. 자,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값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 기준값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대개 1 또는 100을 기준값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값이 1보다 클 수 있고 1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변화를 살펴서 그 어떤 특징을 해석하자는 게 통계표 작성의 목적입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이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는 계산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극히 일부입니다. 정말 극히 일부.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료 해석의 문제를 거의 계산에 의해서 풀고 있더군요. 방향이 어긋났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어긋나면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개념을 대입해서는 엉뚱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다른데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가로 기준, 세로끼리, 비교, 불가능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 흔한 함정보기. 함정은 오히려 이 표현에 있습니다. 요금. 이 표현이 바로 함정입니다. 제목이 지수이고 단위가 퍼센트인데 이 측정치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미끼입니다. 미끼. 출제자가 던진 미끼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함정을 찾아냈습니다. 엉뚱하게. 그러면서 가정평균이란 또 개념을 난데없이 들고 온 겁니다. 가정평균 개념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가정평균 개념은 알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출판사의 설명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른 설명입니다. 내가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지수라는 하는 것을 통해서 측정치, 즉 상수도 가격과 하수도 가격을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크게 측정치와 산출값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측정치의 뜻은 측정했다의 뜻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 수를 셌다, 무게를 쟀다, 키를 쟀다, 상품 수를 셌다, 가격이 얼마다, 물의 양이 얼마다, 이와 같은 것 측정치입니다. 산출값은 이와 같은 측정치를 바탕으로 무엇인가의 공식에 따라서 이 공식에 대입했더니 나온 값이 얼마다, 이게 산출값이에요. 퍼센트, 100%, 비율, 역시 퍼센트에 대한 개념이죠. 비중도 퍼센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수 방금 얘기했습니다. 어떤 공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지수는 공식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산출값이라 그럽니다.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 개념을 알아야만 이 통계표에 있는 이 각 데이터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데이터다. 측정치냐 아니면 산출값이냐. 이와 같은
구분 없이 무조건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만 생각이 뻗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표를 읽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료색의 지문은 90% 이상이 통계표입니다. 10% 정도는 그래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통계표를 볼 줄은 알아야죠. 읽을 줄을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통계표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더군요.